안녕하세요. 트리플 J 전재준 사범입니다. 오늘은 이제 도장을 나와서 제가 좀 주말에 애기들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 차량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나가려고요. 예. 아, 여기가 천국에 싸워? 네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트리플 J 자유품 세단 창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지도자 생활에 대한 지난날을 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TMI이긴 하지만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수원 사람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원시 시범단을 오래 했던 거지 수원에서 잘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TMI네요. 네. 아무쪼록 그러면은 뭐 수원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제 지도자 생활의 첫 시작인 수원시 시범단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제 국가대표 시범단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뭐 대한태권도협회 시범단, 국회의원 시범단, 연맹 시범단 이렇게 막 갈라져 있는데, 제가 대표할 때는 그냥 국회의원에서 운동하는 국가대표 시범단 한 팀이었습니다. 정말 운동의 어떤 신,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죠. 그때만 해도 뭐 백석대학교 박동현 교수님이 뭐 주장이었으니까 뭐 말됐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표 시범단에 입단을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제가 많이 느낀 게, 내가 여기서 이런 재밌는 과정을 내 후배들 내지는 내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내 팀을 끌고 싶었던 거고.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 시범단을 마무리하고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그때가 이제 27살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입니다. 99학번에 정현철 선배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기 스포츠 지도학과 교수님으로 오신다는데, 원래 이제 미국에서 그 교수 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이거든요.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제 수원시 시범단이란 곳에서 코치를 지금 찾고 있는데, 형이 생각할 때는 재준이 너가 팀을 한번 맡아보면 잘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요만큼의 망설임도 없었던 이유가, 저도 하고 싶었었고, 또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가 너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약간 이 넘치는 이 열정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 전까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했죠. 그때만 해도 시범단 조기 교육을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 어린애들 교육하는 건데 거기 가서 너만 고생한다, 또 타지고, 반대 많이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제 팀을 꾸릴 거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나이가 어려서 여러 가지로 형성이 되는 시기에 친구들과 사제지간의 관계로 만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10살 남짓 차이가 났나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사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범에 대한 책임감을 그때 막 느끼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정말 즐겁게 잘 했어요. 제가 목표했던 것들을 조금씩 이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소소하게 재밌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대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상을 받았던 경험도 있고, 그냥 이제 첫 대회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기 대회였습니다. 나갔죠.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입상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한국체육대학교라는 그 명문대학교를 또 가게 됐고, 그 다음 연도에 용인대학교 총장기가 생겼어요. 또 입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제 모교인 경희대학교 총장도 또 생겼어요. 그때 또 입상했습니다. 다른 팀들은 이제 입시에 맞춰서 그때 막 세팅을 하고 조금 늦게 시작을 하는 편이었는데 저희는 뭐 좀 운 좋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이제 영광이었던 게 제 모교였는데 1회 대회에서 저에게 최우수 지도자상을 주셨어요.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웠죠. 제가 경희대학교 지도자상, 용인대학교 지도자상, 한국체육대학교 지도자상을 그랜드슬램이죠. 어리지만 최초로 달성을 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제 자부심이기도 하고 지금의 트리플 J에도 딱딱딱 빛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시범 종목이 입시가 되면서 기술 난이도가 정말 해가 다르게 발전을 하기 시작해왔고 상향 평준화되기 시작했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상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난이도 위주로만 이렇게 경기가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 장을 깨야 되고 많이 돌아야 되고 또 기록의 한 형태로 시범대회가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뜨고 많이 돌고 여러 장 차는 그런 선수가 이제 눈에 띄고 좋은 성적을 받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장애물 발차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자, 보셨던 것처럼 연습 때 사용하던 저 착지 안전 매트가 실제 시합에서 허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뭐 꼰대 같은 말이지만 저 때는 이거 송판 세팅하는 것도 이거 뭐 지금은 큰일 날 일이지만 집합 사유였거든요. 그러니까 관중들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는데 안전매트를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정서적으로 흔들리긴 했어요. 그래도 뭐 선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더 안타깝게 발전이 된 게 뭐냐면 이 고등학교 선수들이 기술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매트 믿고 그냥 대회 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의 완성도라는 측면은 자연스럽게 좀 도태되기 시작했고 난이도라는 측면만 계속해서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부상의 빈도수는 더 낮아진 것 같기는 한데 매트를 사용하면서 그 부상 한번 다쳤을 때 부상의 정도가 좀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짐내스틱이죠. 기계체조랑 마샬아츠 트리킹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면에서 몸 쓰임과 회전력을 갖추지 않으면 장애물 발차기를 저는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엄청 제자들에게 화를 냈었는데 제가 이 친구들에게 뭐 격파에 집중해라, 자기 어떤 컨디션 유지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트 똑바로 밀어라, 발차기가 흐리게 나오니 송판을 똑바로 잡아서 쉽게 말해서 레이더를 달다고 해요. 발이 오면 그냥 이렇게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 레이더 똑바로 달아라, 애들 착지하는 데 맞춰서 매트 똑바로 밀어라, 이거를 가지고 엄청 혼내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경기를 마치고 그때도 물론 성적이 좋았어요. 올라오는 길에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매트 똑바로 안 밀었다, 레이더 똑바로 안 달았다, 이거를 뭐라고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제자들에게 부끄러웠고, 지금 그때 당시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커서 지도자가 되든 어떤 전공생이 되었을 때 야, 그때 사부님이 이랬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시범 룰을 바꾸던가 제가 떠나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번 연도에는 이런 기술로 우리가 입상을 많이 했으니 다음 연도에 난이도를 좀 더 올려서 이런 걸로 한번 승부수를 걸어보자,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제 정체된 마인드가 제자들의 어떤 정체된 실력과 직결을 하게 될 거고,
나는 좀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창 한마당을 계기로 이제 많이 지쳤고 백더블을 하지 않으면 좀 입상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의 어떤 시범 대회 구조를 보면서 정리를 하고 10월에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범계를 떠난 사람이지만 애정은 있는 사람으로서 저 앞으로 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완성도라는 측면을 어떤 차기, 그러니까 격파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차기에 대한 점수가 좀 인정이 돼서 정말 시원하고 정확하게 격파를 하는 선수들이 입상을 하고 그 시범 발차기의 어떤 본질이 사는 쪽으로 대회가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수원시 시범단을 시작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된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수원에 도착했네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게 저는 수석사범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애들이 사범님 하는데 다른 데는 이제 다 어떤 경기로서의 어떤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시 대회가 만연해지더라도 제 명칭은 수석사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제자들은 저한테 사범이라고 하는데 저는 코치로서 행동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굉장히 좀 그 괴리가 많이 있었죠.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뭐 대충 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범이란 말의 뜻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사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뭔가 받아들이질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또 처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한데 어쨌든 사실이 그러해요. 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벌써 트리플 J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자유품세단 창단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서 계속 좀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이어서 트리플 J에 올라왔습니다. 그 자유품세단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하죠. 제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부분부터가 지금 이번 촬영의 조금 원래 목적인 것 같아요. 시범 발차기를 배우는 것을 좀 대중화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그 어떤 지자체라든가 어떤 학교 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도전을 한번 차려본 겁니다. 그럼 이참에 이제 트리플 J의 어떤 운영을 한번 탁월하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그 컨셉을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품새 선수들이 많이 트리플 J를 찾아주었었고, 그 이유는 즉슨 자유품새라는 것 때문에 찾게 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선수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명한 선수들을 내가 지도를 하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더 해박하게 알아야 그 친구들이 원하는 거를 내가 잘 지도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자유품새 선수들의 어떤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시범할 때 가졌던 마음가짐이나 얼굴 표정들이나 그런 어떤 형태가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좀 1인 시범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자유품새를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품새를 잘한다는 즉슨 태권도 품새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태권도 시범 발차기를 골고루 다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에 맞춰서 자신의 개성을 잘 표현을 하는 어떤 예술성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꽂힌 거예요. 제가 항상 지도를 하면서 했던 말이, 태권도 기초를 바탕으로 태권도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을 예술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라,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했던 그 지도 철학과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이 트리플 J 태권도장을 자해 품새 전문 도장으로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덥네요. 이거 에어컨 좀 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둡나요? 사실은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혼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변이 너무 밝으니까 뭐 인터뷰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좀 이게 이 진행이 어려워서 좀 조명을 한번 줄여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권도 기본을 바탕으로 태권도 기술을 훈련을 하고 그 기술이 예술이 될 때까지 수련한다라는 것이 제 지도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의 뿌린 품새를 이제 당연히 수련을 계속 해야 될 것이고요. 태권도 시범발차기는 격파를 해야 시범발차기가 이제 제대로 이제 요즘 말로 찐으로 나오기 때문에 격파 연습은 뭐 항상 같이 하고 있고, 장애물 발차기를 찰 때 그 선수 한 명이 격파를 하려면은 뭐 한 10명 이상의 어떤 그 보조가 필요하거든요. 띄우는 선수들은 본인들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팀에 한 20-30명 돼요. 근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할 때 뭐 때로는 10번씩 넘게 밟을 때가 있어요. 그럼 200번, 300번을 이렇게 띄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매트리스 미는 것도 200번, 300번 이렇게 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훈련 과정이 개선이 돼서 저 친구들이 그 시간에 차라리 옆차기라도 좀 더 연습하면, 태권도 기본 동작이라도 연습하면 훨씬 더 좋은 시범 선수가 될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그냥 단순한 그런 아쉬움에서 트리플 J 자해품세단이라는 팀을 창단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제가 가진 태권도 철학이 반영이 되는 그런 팀으로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매주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촬영 의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듣고 싶은 얘기들 아니면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뭐 연락을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